지금 대한민국은 여론의 용광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기관에 따라서 크게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론이 출렁이고 있다는 거겠죠.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여론 흐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자, 이제 선거 50여일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가 어떨까요?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른바 위원장님께서 사실 발명을 했던 용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스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총선을 달리고 있는 열차에서 아주 팽팽하게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말 그대로 용광로 중에 가장 뜨거운 용광로가 아닌가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사실상 지금 조금의 등락은 있지만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 사실상 일직선으로 긍정과 부정 팽팽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선거 전국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코로나19 전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 뭐 이런 여론이 많은 거죠?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19가 총선이다. 총선이 코로나19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다른 어떤 이슈에도 여론은 요동치질 않아 왔습니다. 네. 경제도 그랬죠. 또 이른바 북한 이슈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검찰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 진보,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누어져서 아주 팽팽했는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민심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감염 우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조사가 되고 과연 정부의 어떤 대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평가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지역의 감염, 대구 경북에서 10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정부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와 내용입니다. 물론 결과도 좋아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해주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예상치 못했던 지역 감염의 확산 네. 이 부분은 과연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간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 파장 이것이 이 총선에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부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바로 총선에 이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걸 상당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최근에 시장도 가고 또 경제인들도 만나고 이런 행보가 상당히 이런 영향을 의식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 전국이 대통령 지지율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것은 1차원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국 여당 후보들에게는 이 당락을 좌우하는 열쇠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도 물론이지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여당 후보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연일 이낙연 후보도 이 종로에 이 시장 상권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현장 바닥 민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응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데 이것이 길어진다면 또 상당히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다. 이것이 여당으로서는 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총선 전국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바로 보수의 통합이라고 보겠는데요. 자, 이 통합의 효과를 드러내는 어떤 최근의 여론조사가 있을까요? 네, 관련된 조사를 이제 이 미래통합당까지 포함되고 또 국민의당까지 포함된 것은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주목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아주 독특하게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반환점을 돌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높을 정도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그죠? 네네. 바로 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당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높았을까요? 맨 처음에 조사는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게 상당한 차이를 보였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네. 지난해 4월만 하더라도 꽤 큰 격차로 거의 야당 뭐 심판론이 10%포인트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정확한 또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표본 오차 범위 내에서 야당 심판론이 43%, 여당 심판론이 4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은 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최근에 이런 1대1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또 통합 효과가 또 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동안 1대 보수 후보 여러 명 대결할 경우에는 사실 승산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또 지적이 나왔었고 분석이 나왔었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상당히 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보수 후보가 새 보수당 또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또 자유한국당까지 출마한 우리한국당도 있으니까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쉽게 설명드려준 것 중에 하나가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구도가 보수 대 진보 1대1 대결 구도냐 1대 다 대결 구도가 중요한 것인데 네. 1대1 대결 구도는 일단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럼 그런 1대1 대결 구도가 이 정부 지원론이냐 아니면 정부 견제론이냐 이것이 상당히 팽팽한 이런 차이로 좁혀졌다는데 그럼 정당 지역별로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충청과 영남에서는 여당 심판론이 높았습니다. 네. 이 호남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높았는데요. 수도권은 어땠을까요?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지난 2016년 총선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이곳에서 여론이 지난 지방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도 위기 상황 아닌가 비상등이 켜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주목하는 지역이 충청입니다. 네. 우리 시간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죠.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릴 때 경제 영향 설명드렸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 지지율도 설명을 들었었는데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충청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한 교민들을 또 중국인 국적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는 이천에 국방의학원으로 격리 조치가 됐지만 그 이전에 충청권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충청 민심, 선거 때 운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여태껏의 어떤 진단 또 분석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충청에서 여당 심판론이 더 높았습니다. 자, 충청도 흔히 증원이라고 하는데 좀 네. 전에 그 수도권의 심판론 여론이 팽팽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어떤 중도의 민심이 지금 상당히 뭐 이탈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4월과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극적인 비교가 될 텐데요. 지난 4월만 하더라도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가 절반 또는 절반을 웃돌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중도층 표심입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의 힘을 실어줬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른바 이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중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중도층에서는 정반대로 지난해 4월과의 이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여당 심판론이 더 높고 야당 심판론은 내려가는. 그래서 이것이 경제 또 지난해 이 9월 10월 전국에서 정점에 달했던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이 중도층 민심을 야당 심판에서 여당 심판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이러한 여론 추이, 이 흐름은 어떤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 지지율에도 이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추세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오면서 여당 지지율도 동반해서 내려오고 그렇죠. 특히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가장 큰 변화는 물론 이제 조사 결과를 함께 근거로 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왜? 적어도 1대 다 대결 구도는 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이 여당 심판론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물론 선거일까지는 꽤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도 총선에서 좀 더 자생적이기보다는 대통령에 의존하고 있는 이 모습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것일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과연 어떤 정도의 파괴력을 가져오느냐 가장 핵심은 공천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만큼 공천에서 혁신적 공천을 이끌어내느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제 여론에 어느 정도 포함될지는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시민 의원과 좀 껄끄럽다. 또는 공천과 관련해서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선뜻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태호 의원 쪽에도 전 의원이죠. 연락이 되지 않았다. 홍준표 의원은 전 대표는 과연 양산을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안개 속이라는 것도 이 완전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 창당 컨벤션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 점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미래통합당과 그리고 제1여당이죠. 민주당과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네. 오차 범위까지 들어와 있다 하는 조사도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여당을 둘러싼 이른바 총선 악재랄까요? 이런 이슈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이제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특히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고 오히려 우리 코너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을 텐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 또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감염 우려가 더 높은 것은 이 어르신 세대보다는 20, 30대가 감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경제와 코로나19 그리고 이 고용시장도 꽁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20대는 뭐 이 남자 이 여자 이탈 현상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30대까지 움직인다. 이것은 지금 그것은 큰 변화가 없었던 부분인데 30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40대는 견고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586 세대라고 해서 상당히 이 문재인 정부의 힘을 실어줬던 50대도 경제 여건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의 안전 이것 때문에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여기다가 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악재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낙연 후보까지도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을 만류했다, 조금 역정을 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반응으로 돌려오고 있는데 그 임미리 고려대 임미리, 교수의 칼럼과 그렇습니다. 관련된 것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여당의 오만론, 또 방심, 지나치다,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는 내용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했지만 중도층 표심이 어디를 향하느냐. 중도층이 봤을 때 각종 이념적 논란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언터처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무조건 이제는 쓴소리를 하면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여졌던 것이 바로 강서갑 공천 파동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네. 경선으로 이어져야 실제로 이것이 파동이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볼 수 있겠지만 금태섭 의원 그러면은 좀 쓴소리를 했었거든요. 조국 네. 정국에서도. 네. 근데 그것 가지고 또 이 패스트트랙의 공수처법 설치와 관련해서도 검사 출신이니까 남양주의 조응천 의원과 함께 이런 친문 또 팬덤 현상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을 과연 이게 그냥 묵묵부답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괜찮은 건가 이런 부분에서의 중도층의 반응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금태섭 의원 지역 그리고 조응천 의원 지역 의원이도 두 지역이 이 조국 사태에 있어서 상당히 여당 내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했던 곳 그리고 이번에 그 대항마로 경선 대항마로 내세웠던 분들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옹호하는 편에 서 있었던 분. 이래서 이번 총선을 조국 대전으로 치르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위험한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요. 조국 대전 프레임 네. 이건 어떤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옳고 그름은 사법부에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유엔극에서도 아시다시피 2012년 기억날 겁니다. 아니
이 이명박 대통령 막바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전망과 판세 속에서도 서울의 노원 지역, 네. 김용민, 방송인 이 공천과 맞물려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그렇죠. 국무장관이 했던 콘돌리사 라이사 여성 혐오 이것 자체가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고 2016년입니다. 옥새 들고 나르자 막장 공천 때문에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뚝뚝뚝 떨어지는 현상. 바로 그것이 어디였냐? 대구였거든요. 네. 대구 동구를 단 한 구를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정당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던 현상을 기억한다면 이 감서갑에서 이게 일종의 이 중도층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지지율도 높고 또 여당이고 이 폭넓고 더 좀 포용력 있는 공천과 경선 준비도 가능했을 텐데 점점점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가장 집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특히 미래통합당 보수의 통합 이후의 여론 흐름을 주목할 수 있는 지역, 네. 바로 종로 선거구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로 선거구에 가장 최근에 어떤 여론 추이가 나와 있는지요? 네, 미래통합당으로 되고 난 이후의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른 어떤 지역구보다도 전국구가 사실은 된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에서도 한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상당히 앞서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4.7%, 한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37.2%, 약 한 17%포인트 차로 또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선거 투표까지는 많이 남아있는데 네.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 정도를 고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사 결과를 빨리 짧게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JTBC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 18일 이틀 동안 서울 종로구 51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및 유선선 RGB 자동응답 방식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응답률은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인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선전화 및 유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조사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지율 편차 지금 17%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연령대 편차라든가 이런 것이 나이가 높을수록 이 여론 흐름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시간상 교남동입니다. 두 후보가 모두 지금 초반 교남동에 공을 들이는데 이른바 교남동과 교감하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남동. 네, 아, 교남동입니다. 여기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도 사직 터널을 지나자마자 왼쪽 편 쭉 내려가면 서대문 사거리가 있는 그쪽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2,500세대가 들었었거든요. 그렇군요. 바로 여기는 마용선과 맞먹을 정도 입지가 있고 집단 투표 가능성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있다. 바로 이것이 공략 지역이다. 두 후보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두 후보 거주지도 이 종로의 동서로 서로 양편으로 갈려져 있다 그러는데, 자, 그 승부처가 바로 중간에 있는 교남동. 예, 교남동 여론을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이었습니다.